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의를 맡고 있는 황순민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2주차로 교재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에 대한 주요 도구의 기능 및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제 첫 번째 문장에 보이는 무브 툴은 포토샵 레이아웃에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맨 위에 있는 도구 툴바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무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브는 선택된 영역을 가지고 마우스의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지나 선택된 그 대상을 움직이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이미지를 먼저 하나 불러서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교재에는 가족 사진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에는 어떤 사진이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 드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클릭을 하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메시지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레이어가 잠겨 있으므로 이동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 창의 이유는 우리가 이 파일을 통해서 열기를 해서 새 이미지를 불러오면 항상 이 레이어 바에는 그 해당 레이어, 이 이미지가 불러와 있는 이 해당 레이어가 잠겨져 있습니다. 이 잠긴 핀은 아무리 눌러도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하단에 있는 이 서류 아이콘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레이어가 복사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겨 있는 레이어와 잠겨 있지 않은 레이어가 확인이 되고 이 잠겨 있지 않은 레이어는 레이어 툴바에 있는 잠금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불러왔던 이미지 레이어는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쓰레기통 쪽에 드래그해서 넣어서 버리시든지 아니면 버리려고 하는 대상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휴지통을 클릭을 해서 Yes를 클릭하고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이제 레이어의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됐고 이 상태에서 Move 툴을 눌렀을 때는 자, 이렇게 Select Control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보통 이거의 정식 명칭은 Show Transform Controls인데 그냥 보통 변형 포인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컨트롤 여기 이제 변형 컨트롤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켜셨을 때는 이게 다 선택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한 무브 툴을 선택을 하면 이 툴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옵션 바에 그 기능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무브 툴을 선택하고 이 화질을 클릭했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듯이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그 방향에 맞춰서 이미지가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변형 컨트롤 이제 이 셀렉트 컨트롤러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레이어가 잘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변형 컨트롤에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많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동 선택, 어느 부분을 클릭하더라도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어, 자동 선택과 변형 컨트롤을 표시해 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생성이 돼서 자,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자, 자동 선택의 옵션은 레이어와 그룹입니다. 자, 레이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 모습들은 레이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거죠. 레이어 단위로. 자, 그런데 여기서 레이어가 있을 때 Shift를 누르고 레이어를 이제 했을 때 이렇게 그룹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레이어 병합이군요. 자, 해서 컨트롤 G를 해서 그룹을 해줬을 때 자, 여기를 그룹으로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따로 잡는 게 있고요. 그룹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도 레이어에도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레이어와 그룹이 이제 여러분들의 합성 작업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굉장히 뒤섞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의 차이도 있고 해서 뭐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건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교재 4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이 오토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 뒤에 옵션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잡을 건지는 이 뒤에 옵션 창에서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통적으로 대부분 다 레이어에다가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룹을 해제할 때는 뭐 여기서 자, 이렇게 뒤로 빼고 자, 얘를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재에서 나온 세 번째 변형 컨트롤 표시 체크, 방향, 크기, 회전들을 변경할 때 상태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형, 방향, 크기, 회전 뭐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커서를 이제 모서리 끝에다 갖다 놨을 때 자,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바뀌죠. 자, 이때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근데 이렇게 이제 자유스럽게 마우스를 돌리면 이제 원래 사진의 비례가 깨지겠죠. 이때 Shift를 누른 상태면 정비례로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쪽에다가 가까이 되면 화살표가 이 기역자 형태로 휘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잘못 돌아갔다, 내가 원래 상태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각도를 일정 각도, 그러니까 보통 25도 내외, 25도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Shift 말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면 자, 커서가 흰색 삼각형 화살표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자, 이건 이제 좀 조금 틀리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귀퉁이를 잡으면, 자, 이렇게 왜곡이 많이 심하게 되죠. 이렇게.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자,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 부분에 커서를 갖다 두고 클릭을 한번 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맞는, 자, 이런 메뉴 창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비율은 아까 말했듯이 Shift를 누르고 하면 비율, 정비례로 하는 게 되겠고, 회전은 다 보여드렸고요. 회전 기울기. 자, 여기서 이제 왜곡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왜곡 누르고 가면, 자, 이렇게 컨트롤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뒤틀기가 좀 특이한 부분인데, 뒤틀기는, 자, 이렇게 격벽이 생기면서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면적을 잡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에 비친 형상을 표현하듯이 왜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고정이 되지만, 두 번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ESC를 눌러서 원복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뒤틀기를 하고, 뭐 굳이 뒤틀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능에서 이런 변형을 다 완료하고 두 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나 엔터를 쳐서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되돌리고 싶다라는 거 하면, 이쪽 우측 상단에 보이는 작업 내용에서 자유 변형 단계를 뒤로 가는 방향을 클릭을 해서 원복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Z를 연속적으로 눌러서 뒤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Alt하고 Z를 누르지 않고 그냥 컨트롤 Z만 하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툴에서 되돌리기는 컨트롤 Z가 맞지만, 이런 변형이나 이런 명령어가 끝난 후에는 컨트롤 Alt하고 Z를 누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 외에도 컨트롤 Z보다는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Alt하고 Z를 계속 누르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미지들이 이제 또 있을 때 복사를 몇 개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 레이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렬, 얼라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얼라인인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잡았을 때는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렬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미지를 2개 이상을 잡으면, 자, 정렬, 얼라인 포인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뭐라고 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렬에서 볼 때는 2개의 박스가 있는데, 선의 위치가 위에, 중간, 아래, 좌측, 중간, 우측이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2개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잡았을 때, 자, 위에 가운데가 있죠. 위에 바가. 자, 이걸 클릭을 해주면 위에 있는 이미지 기준으로 정렬시키겠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아래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겠다. 그럼 아래로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기준이면 일정하게 붙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좌측 라인 기준을 잡겠다라고 누르면 이렇게 붙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우측 라인의 기준을 잡겠다고 하면 아랫부분이 우측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작은 이미지가 있고, 자, 이때 가운데 세로 방향의 가운데로 하면 자, 이렇게 잡히겠고요. 가로 방향의 가운데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트리뷰트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간격, 레이어들 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를 같은 사이즈, 같은 규격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쳤을 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레이어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윗 기준으로 정렬하면 자,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다시 정렬하면 똑같은 라인으로 간격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간격을 똑같이 맞추는 걸 윗라인으로 맞추느냐, 자, 윗기준, 이 윗기준으로 맞추느냐, 중간 이미지의 중간 사이즈로 맞추느냐, 그 차이입니다. 물론 이거는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죠. 그런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대각선상으로 나오는 이유는 참 이 정렬 자체가 잘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퍼져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가운데로 정렬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측면으로 정렬, 잠시만요. 자, 측면으로 정렬하고 가운데로 정렬. 이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를 조절을 하고 간격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끝에 보이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이미지로 이 기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나 일단 2개 이상의 레이어를 픽셀과 색상을 분석하여 하나의 이미지, 즉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요. 자, 쉬프트 누르고 자, 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겠죠. 어떻게 붙일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근감 있게 아니면 자동으로 뭐. 근데 일단 자동으로 놓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동일한 색상으로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얘를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을 하나 없애고요. 얘는 이쪽을 하나 없애보자. 아이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잡고 자, 자동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붙었네요. 따로 그냥 붙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가운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킷 툴이 있는데 마킷 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보통 윤곽 툴이라고 하고요. 윤곽 도구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잠시만요. 이 레이어를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는 버려주고. 자, 이 마키 툴은 윤곽 도구라고도 윤곽 툴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이제 이 이미지 내에서 지금까지 이제 무브 관련돼서 이 컨트롤 포인트는 물론 이미지의 전체적인 전체를 잡고 움직이거나 전체 형태를 바꾸는 건데 나는 이 일부분만 바꾸고 싶다 라고 또 하시는 작업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이 기본적 윤곽 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이 고양이의 상반신 얼굴만 필요해 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 CV를 하면 그만큼 얼굴만 따오는 이런 기능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윤곽 툴을 잡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셀렉션에 대한 옵션이 나와요. 자 여기 뭐 새 선택 영역 뉴 셀렉션이겠죠. 이건 이렇게 하면 자 여기도 잡고 싶다고 할 때 여기를 딱 해보면 여기 꺼지죠. 자 새로운 것만 찾고 선택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할 때는 가로 세로든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지만 솔직히 직사각형을 이렇게 비율만 맞으면 대충 다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정사각형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좀 되게 어렵겠죠. 자 이럴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내가 아무리 마우스를 갖고 움직여도 이렇게 정비례로 움직이는 선택 툴 마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요. 자 그리고 이 옵션 이제 새 영역이고요. 이 다음 영역이 합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드 투 셀렉션이라고 써 있고요. 자, 선택 영역을 추가하겠다. 자, 아까 얘기했던 얘도 잡고 싶고 얘도 잡고 싶을 때 자,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하면 자, 기존에 잡았던 영역이 지워지지가 않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반대로 얘는 이제 이 선택 툴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를 가지고 반대로 여기를 누르고 그냥 이렇게 표준으로 돌아가서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죄송해요. 이거 버전이 틀려져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선 다시 그냥 표준으로 돌려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뭐라고 해야 이제 이게 빼기예요, 빼기.
말 그대로 서브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얘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하면 얘랑 반대겠죠. 얘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질 않죠. 있는 기준에다가 됐을 때 이렇게 선택한 거를 지울 때 일부를 지우면서 잘라 먹는 거죠. 얘는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는 이렇게 있는 거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면 교차 영역만 남고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가 되면 양쪽 사이드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인터셉트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형도 있고요.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으로 가면 자 이렇게 타원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원도 만들 때 원을 만들 때는 당연히 쉬프트를 누르서 만들면 원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걸 안 누르셔도 이렇게 만들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가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되고 반대로 얘를 이제 이렇게 지금 서브트랙을 선택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터셉트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윤곽 툴, 뭔가 선택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툴을 누르면요. 여기 이제 페더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페더는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고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면 다음 할 때부터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원형에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물론 원형에서 표현이 잘 안 될 뿐이지 기능은 그대로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사각형을 갖고 봤을 때 사각형을 갖고 봤을 때 이러지? 사각형을 이제 딱 해놓고 이 패더 값이 0이죠. 자, 이 패더 값이 0이라는 거는 컨트롤 CV나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경계가 굉장히 날카롭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패더가 제로일 때는 델리트를 눌렀을 때 그냥 딱 박스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상태는 패더를 넣어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다시 그릴 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박스가 라운드가 져 있죠. 근데 이게 라운드가 졌다기보다도 이 패더의 기능은 자,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경계가 30만큼 흐려진 거예요. 경계가 엣지로 칼로 그은 것처럼 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주변의 투명도, 오파시티 값을 조절하면서 희미하게 경계를 30포인트만큼 뭉개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더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페더가 안 먹고 0인 상태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얘네를 페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 기능은 항상 선택이라고 했죠. 이 윤곽 마키 툴.
선택이니까 선택을 눌러서 수정 부분을 들어가면 여기 페더라고 또 있죠. 똑같은 겁니다. 기능이. 단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페더를 누르면 별도의 편집 창이 뜨면서 지금 여기는 10이라고 했는데 아까랑 똑같이 30으로 해보겠습니다. 30으로 하고 엔터를 하면 바로 여기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기능은 아닌데 이게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표시는 나지 않아요. 근데 뭐 책에서는 임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V 해서 지금 여기는 안티 얼리어스라고 이렇게 켜져 있는데 제 페더가 먹어져 있네요.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은 엔티알리어시형이 이제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따온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안티알리어시형을 끈 상태에서 비싼 부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컨트롤 CV 했습니다. 자, 이게 안티얼리어층이 이제 얘는 돼 있는 거고 얘는 안 돼 있는 건데 확대를 해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좀 이게 느껴지실런지 모르겠는데 안티알리어싱이 먹어서 안에는 좀 더 뭔가 조밀하고 깨끗한 라인인데 안티알리어싱이 없으니까 뭔가 좀 쥐파먹은 것처럼 되게 거친 면을 볼 수가 있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 이 포토샵의 특징은 지금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픽셀이 보이죠? 이 픽셀이 우리가 아무리 곡선을 이쁘게 이렇게 그으려고 해도 이 픽셀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을 표현하려면 이 안티알리아싱을 떠나서 어쨌든 그 포토샵에서 이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이 곡선을 표현할 때는 계단식으로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픽셀, 지금 여기 흰색 눈금으로 보이는 이 픽셀들이 잘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가장 근접한 곳에 있는 픽셀을 살리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계산을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계산기가 계산을 해서 쉽게 말하면 얘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 경계 부분을 이런 컬러나 이런 흐릿한 채도 뭐 색깔의 그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임으로 계산을 해서 이 경계면을 아주 자연스럽게 끊어내는 효과를 주는 거죠. 얘는 진짜 딱 끊어져 있는데 얘네는 뭔가 이렇게 색이 경계인데도 3개 정도의 3단계 정도의 색조 채도가 보이죠.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을 가지고 합성이나 뭐 이런 걸 하실 때는 항상 안티 얼리어싱을
체크를 해서 켜둔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 윤곽 테두리 이제 마키 툴을 썼을 때 얘네들이 지금 이건 표준이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르지 않는 한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그냥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고정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정비,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이면 무조건 쉬프트를 안 눌러도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폭을 5로 이렇게 비례를 맞춰주면 자,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이런 고정 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크기 고정은 말 그대로 100. 자, 요걸로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클릭만 하면 뭐 드래그도 아니에요. 클릭만 하면 이렇게 찍히는 거야. 여기를 만약에 200이라고 했으면 100 이상은 안 나오네요. 좀 이상하네. 그럼 여기 50이라고 바꾸면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뭐 이건 그렇게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이제 이 끝에 이제 가장자리 다듬기라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윤곽선의 테두리 부분을 윤곽선의 이 테두리 부분을 이제 델리트 삭제를 하거나 복사를 해서 떼어냈을 때 얼마만큼 선명하게 아니면 얼마만큼 흐리게 이것들을 조절해서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세팅을 주는데 이거 세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매끄럽게 이렇게 하면 이 강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페더는 아까 얘기했듯이 흐리게 하는 거라고 했죠.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건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대비는 이제 아주 쨍하게 선명하게 딱 칼처럼 더 떨어져 보이게 하는 거겠고요. 그런 것들을 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여기서 이렇게 선정을 해버리면 어떤 마키툴을 쓰더라도 이 선정한 값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응용하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툴입니다.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쏘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올감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 올감이도 꾹 누르면 이렇게 기본, 그 다음에 다각형, 자석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 다각형 올감입니다. 왜 다각형 올감이냐면 일반 표준의 올감이는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끝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올가미 툴을 할 때는 항상 가까이에서 따는 버릇을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봐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이 앞의 형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얘를 확대를 하면 알겠지만 이 픽셀들이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묘를 봐도 이렇게 박스로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그냥 지나가듯이 가도 이렇게 맺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질 거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픽셀을 찾아가면서
지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찍을 때는 지금 이 보이는 경계에서 3단계가 있죠. 가장 외곽의 밝은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툴이 좋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 찍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언도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여기 찍었을 때 자기 찍은 그 간격에 따라서 델리트를 누르면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해제할 때는 항상 자, 마키 툴을 가지고 바탕을 한번 찍어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자석 툴이 있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은 굳이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첫 시작 부분만 눌러주면 이 세 개 경계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붙어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붙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은 다각형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강의에서 마지막 툴인데 이 매직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직 툴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가 있을 때 매직 툴을 외곽에다 놓고 하면 이 테두리 자, 색상으로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허용치를 낮게 잡아 놓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는 허용치를 50까지 올렸었는데, 자, 50까지 올려서 하니까 이 하늘까지 다 먹고 들어오죠. 허용치가 높으니까 이 흰색 컬러나 이 하늘색 밝은 컬러나 차이가 50 이내 차이다라고 판단이 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로 만들어 놓고 하면 1이기 때문에 허용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흰색과 얘는 당연히 틀린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매직 툴은 왜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냐면 같은 이미지 안에서도 다 이렇게 찍으면 자, 이러면 하늘인데도 1이기 때문에 화이트에 가장 가까운 그 차이 안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여기를 한 20 정도로 올려 볼게요. 자, 전체가 다 잡히죠. 20이라는 거는 이 흰색과 하늘색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 초록색 진해지는 부분은 인정을 못하니까 자,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마법사 툴을 이렇게 쓰냐면 자, 처음부터 이 다각형 툴 갖고 이 나무를 다 따내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쪽에서 설명했던 안티알리아싱 꼭 체크해 주시고 이유는 아시죠? 그 경계 부분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곡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인접이 있는데 이 인접을 끄게 되면 무조건 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비슷한 이 색깔하고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건 다 잡아요. 인접을 꺼버리면 인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채도나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경계를 인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접을 체크하면
이 색과 이 초록색과 하늘색이 틀리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꺼버리면 내가 찍는 부분에 이 위치에 있는 색과 유사한 색이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다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이 대부분 다 잡히죠. 나머지는 안 잡히는데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선택 툴, 마키 툴이나 요런 뭔가 일정 부분을 선택하는 툴들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임으로 그 경계를 나타내서 딸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접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꼭 하시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자리 다듬기는 뭐 다 똑같고요. 그리고 모든 레이어 샘플링은 뭐냐면, 자, 마법봉이다 보니까 이걸로 누르면 비슷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레이어에. 자, 여기 레이어가 지금 4개가 살아있지만 4개 다 잡히죠. 모든 레이어에 내가 잡는 것들은 다 비슷하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 꺼놓고 인접만 킨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지금 이 설명들로 보면 이제 뭐 45페이지까지 기본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45페이지까지 설명한 자, 이 선택들 무브, 마키툴, 그다음에 여기 라쏘, 이 올가미 툴, 그다음에 마법봉까지 했는데 솔직히 이 매직봉은 거의 뭐 잘 자주 쓰지도 않아요. 필요할 때는 있지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내는 과제에 따라서는 진행할 때에는 이 무브하고 이제 마키툴하고 라수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이미지 합성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하는 건 이제 튜토리얼처럼 제가 이제 예제 데모를 할 거고요. 이걸 보시고 이번 한 주 과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불러오면 항상 첫 이미지 레이어는 잠금 장치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주시고 버려주시고 자,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쓸 건 이건데 자, 요 이제 라sso 툴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쪽 이
길가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줌 기능을 이용해 최대한 이렇게 줌 기능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다각형이죠.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자, 이걸로 물론 이 털들이 있기 때문에 따기가 힘들겠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형식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형상을 익힌다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 물론 이 튜토리얼 화면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더 이제 또 퀄리티가 있는 합성을 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자세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합성할 때 이 잔디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고, 자, 잔디가 올라온 이 위쪽으로 해서 이 햇빛을 받아서 살짝 샤이니하게 빛나는 외곽 라인을 고려를 해서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딱 그 시작점에 딱 오면 원형으로 바뀌죠. 자, 이걸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하면, 그리고 무브 툴을 하면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꼭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가면 이렇게 스케일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지금 있는 사이즈의 그림보다 지금 이렇게 줄였죠. 이 줄인 상태에서 내가 사이즈 완전히 줄이는 명령까지 다 실행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줄였나 좀 키워볼까 하는 마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크기를 원래대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원래 원본 복사하기 전 사진보다 지금 줄였다가 다시 키운 사진이 좀 흐릿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자, 이렇게 픽셀이 생기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고양이 사이즈의 이 망점, 이 픽셀들이 이 고양이의 형상을 다 보여주려고 할 때 100개였다면, 100개의 이 픽셀이 필요했다면, 이게 줄이면 여기 면적에 있는 이 픽셀은 얘보다는 훨씬 작게 표현이 됐겠죠. 말 그대로 얘가 지금 100개의 픽셀로 표현이 됐다면 얘는 지금 50개도 안 되는 픽셀로 얘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개는 소멸된 겁니다. 근데 그 소멸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키우니까 픽셀이 50개짜리를 얘를 키우니까 얘는 그 50개짜리가 이 100개짜리 사이즈로 다시 돌아오려다 보니까 픽셀이 커진 거예요. 면적을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랜스폼이나 스케일링 작업을 했을 때는 절대 한번 작게 줄인 이미지를 다시 키우지 마세요. 다시 키워야 할 상황이 오면 여기 있는 원본을 다시 불러오거나 다시 따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됐다면,
이쯤에다 놓고요. 이쯤에다 놔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똑같이 줌인한 다음에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 내가 땄던 이 잔디밭 아랫부분 라인을 그대로 따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바깥쪽 면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이 페더 라인이라고 했죠. 경계를 흐리게 만들면서 지우거나 그 이미지를 복사할 때 쓰는 건데, 자, 지금 이걸 쓰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똑같이 수정해서 페더로 들어가서, 자, 여기 30을 줬었죠. 30을 주면 바로 이렇게, 자, 뭉개지죠. 자, 이 상태에서 델리트를 누르면, 자, 이렇게 뭔가 희미해진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게 30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만 줄여볼게요. 자, 페더 값을 10만 줘볼게요. 10. 좀 많이 좀 찌그러졌죠, 여기도. 자, 이 상태에서 델리트. 뭔가 윗부분은 그대로인데 아래 경계 부분만 희미하게 지워지. 한 번 더 눌렀어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해제를 하고요.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죠. 실제 확대를 해서 봐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티가 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제 티가 나겠죠. 여기는 흙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 이거는 이제 브러쉬 툴인데 브러쉬에서 지우개에서 지워야 하니까 이제 여기를 지워야 하니까 지우개 툴에서 누르면 이렇게 옵션 창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누르면 자, 지금 여기는 좀 뭐 뾰족뾰족하고 불규칙한 라인이잖아요. 이럴 때 지우개 라인에 커서를 이런 좀 흐릿한 애로 여기도 있다. 이런 풀 모양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잡고요. 커서의 볼륨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이 아니라 한 40 정도. 흐름도 100이 아닙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얘는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하니까 되게 티가 많이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흐리게 만들어주고 좀 크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더 불규칙하면서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흙바닥이니까 자, 이럴 때는 여기서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델리트를 지워주면 뒷부분이 따라오겠죠. 자, 이렇게 되고 뭐 이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하나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고양이는 하나 생성이 됐는데 그냥 누가 봐도 이 고양이랑 이 고양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했구나라고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자, 바닥이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지금 이 고양이가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자, 똑같이 얼굴에서부터 자, 이렇게 윤곽 똑같이 따서
이걸 다시 똑같이 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윤곽선을 딴 다음에 이 밑으로는 그냥 대충 따 주셔도 돼요. 자,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가면 외곽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V를 하면 자, 이렇게 머리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머리만 나오는데 얘가 바탕이 있으니 안 되겠죠. 그럼 얘를 지워줘야 하는데 이 머리만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주냐. 자, 이럴 때 마법사 툴을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 레이어를 없애주시고요. 자, 마법사 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마법사 툴을 가지고 이 외곽에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다 잡히는데 자, 자연스럽게 내가 딴 고양이 왼쪽에도 이렇게 올가미가 채워져 있죠. 자, 이렇다는 거는 뭐냐면 고양이 얼굴이 잡힌 게 아니라 고양이가 갖고 있는 레이어의 이 빈 공간이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잡혔을 때 어쨌든 선택이니까 선택으로 들어가서 반전을 눌러주면 자, 지금 고양이 얼굴이 있는 외부에 있는 공간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전. 자, 역으로 가니까 주변에 있던 해칭선 파선이 없어졌는데 계속 고양이의 외곽에는 이 파생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고양이 얼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마키 툴을 눌러서 자, 이 가운데 이 테두리 내가 선택한 곳 안에 들어오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밖에 있으면 열십자인데 들어오면 이렇게 흰색 화살표 삼각형으로 이제 변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가면 이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이 형상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그대로 이 고양이에다 얼굴에 올려주고요. 이 고양이가 있는 레이어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델리트를 누르면 똑같이 지워지겠죠. 자, 그럼 다시 마켓 툴 누르고 주변 눌러서 얘를 지워주면 형상이 좀 남아있죠. 이거는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진하게 지워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브러쉬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지우개로 지워준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머리를 잡고 이렇게 가면 이제 원래 되는데 왜 이렇게 땄냐? 자, 여기서 자, 아까 얘기했던 자, 여기서 가로 뒤집기를 하면 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반대로 바뀌면 얘를 한 이쯤 정도에 붙여 놓으면 이쯤 정도에 붙여 놓으면 뭔가 수그리고 있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쪽이 좀 비죠.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요. 몸을 선택한 다음에 마키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대략의 면적을 잡고
컨트롤 CV를 해주면 이렇게 털 부분이 나오죠. 그럼 얘를 이렇게 얹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도 똑같이 지우개를 이용해서 근데 커서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다 돼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불투명도는 한 40 정도로, 흐름도 40, 50 정도로 주고요. 이 주변을 살짝 날리면 잘라지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그죠? 자, 투명하죠. 희미하죠. 예. 지워지는 부분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좀 이제 자연스럽게 됐죠. 자, 그리고 얼굴 부분을 없앴을 때 여기가 이제 너무 튀어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잘라주시면, 자, 잡고 델리트. 아이고,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델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우개를 가지고, 이 형상 없어주시고 지우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얼굴 킨 다음에 얼굴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선택해 준 다음에 지우개를 가지고, 자,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주면, 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합성했다는 티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뭐 웬만큼 다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든 기본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식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런 이 무브 툴, 그다음에 마키 툴, 자, 그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선택과 형상 범위 등을 지정하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하나 이제 뭐 해보자면, 뭐 이 상태에서 차를 한번 인공물 뭐 요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골목길인데, 나는 이 골목길에서 이 흰색 대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문이 너무 눈에 거슬린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에서는 대문이 없는 것처럼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자, 배경 항상 불러오면 이미지를 복사해서 잠겨져 있는 레이어는 버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나 같으면 이 담벼락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 담벼락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를 하나 마키 툴로 잡고 컨트롤 CV,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확대를 하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맞지만 여기 있으니까 안 맞죠. 당연히 이렇게 안 맞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이렇게 놓고 스케일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스케일을 통해서. 자, 근데 이게 스케일이 딱 이제 딱 맞진 않으니까 좀 오버랩을 시켜야겠죠.
오버랩을 좀 시켜서 여기까지는 가야겠네요.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고, 자, 오버랩을 시켰더니 여기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맞죠? 자, 이럴 때는 뭐다? 컨트롤을 누르고, 자, 그대로 얘는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맞았죠? 조금 올라갔으니까 얘도 다시 컨트롤 누르고 조금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더 보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맞았겠죠.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경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선택해서 수정, 페더 여기서는 한 20까지 한번 줘볼게요. 20. 이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델리트. 너무 많이 지워지네요, 면적이. 자, 이럴 때는 다시 한 5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얘네는 가깝게 붙이고, 선택해서 다시 수정, 페더 5 정도로 줘보고요. 델리트. 그죠? 자연스럽게 지워지면서 갖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자, 하고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우개를 이용해서, 불투명도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쪽이 좀 남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 안 보이게 해주고, 지금 이 끝에서 보이는 이 라인들을 똑같이, 좀 짧네요. 그냥 여기서 작업하는 게 낫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어색한 부분은, 이때는 여기 이제 여기 튀어나온 이 기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흐리게 한다기보다도 지우개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브러쉬에 불투명도도 100%로 다 잡고 확대를 해서, 그리고 얘도 픽셀이 좀 작아야겠죠. 한 3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튀어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워버리면 여기가 이제 면이 있으니까 여기도 지우개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면적이 있어야겠죠. 흐리게, 그리고 불투명도도 좀 여리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흰색이 보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거의 뭐 눈에는 튀지 않죠. 여기가 조금 어색한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문 입구가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툴을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좀 더 연습을 더 하신다는 생각으로 디테일하게 올가미 툴이나 마켓 툴을 이용해서 잘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합성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과제는 어떤 이미지든지 상관은 없지만 한 A4 사이즈 정도, 지금 이 이미지도 폭이 24에 길이가 32, A4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A4가 21에 29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어떤 이미지를 하나 찾으셔가지고 그 이미지의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원본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해서 형상을 변경하거나 컬러를 형상만 하는 걸로 형상을 변경하거나 뭔가 뭐 반복해서 복사를 해서 다른 뭐 물체를 놓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합성하신 다음에 제출할 때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면 파일을 저장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자 여기서 골목길 그 다음에 PSD 파일로 해서 골목길 PSD 파일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포토샵 파일이 생성이 됐다고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 이 포토샵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서 JPG로 저장을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JPG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뒤에다가 언더바 01을 붙여주면 되겠죠. 저장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JPG로 할 때 이건 뭐냐면 품질을 최고로 만들어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아마 이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 최고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JPG 파일이라는 파일의 확장자의 특징은 압축 파일입니다. 이미지 압축 파일 중에 하나의 확장자예요. 한마디로 원래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이 100이라고 보면 JPG로 가면 비주얼로 디스플레이 되는 퀄리티는 똑같은데 데이터 값이 뭐 50이나 30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론상으로 이미지에 대한 소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땐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소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최고로 올리고 형식 옵션은 무조건 기본 최적화해서 점진으로 해서 꼭 이 체크를 점진으로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셔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하고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아래 TIF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 TIF는 JPG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파일입니다.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지만 TIF는 원본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이 아니고 원본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의 퀄리티나 그 해상도를 하나도 소실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TIF라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포토샵 PSD 파일로 좀 유사하게 TIF로 저장을 하면 이 레이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할 때 누르면
아까 JPG하고는 좀 틀린 편집창이 나오는데 이때는 뭐 무조건 다 여기는 없음 이런 건 뭐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충분하니까. 대신 이미지 피라미드 저장이라는 건 꼭 눌러주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골목길 이미지에서는 화이트면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한글 파일이나 포토샵 파일, 저기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이미지 같은 걸 긁어왔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주변에 흰색 바탕이 있죠. 흰색 바탕 때문에 뒤가 안 보여서 뭔가 편집을 하고 싶은데 좀 그 삽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에 이미지 넣을 때. 근데 이 TIF로 저장을 할 때 이 이미지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이미지 피라미드를 저장을 하면 자 레이어를 보면 크기가 커집니다. 이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똑같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오냐면 이거 고양이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JPG로 저장을 하면 고양이 언더바 02 JPG 자 최고로 해놓고 점진 자 순간 화이트가 껴있다가 다시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른 이름 저장으로 TIF 고양이 언더바 01 저장 아하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2 하고 저장 누를 때 이미지 피라미드 꼭 체크를 하고 오케이. 여러분 바탕 이제 TIF로 하면 바탕을 없애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하는 이 과제 데모 연습하는 걸 잘 보시고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원본 이미지와 그 원본 이미지를 변형한 JPG 파일, PSD 파일, TIF 파일을 저장을 하셔서 이 세 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